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코로나19에 대한 낙관론으로 3대 지수 모두 7%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낙관적인 기대감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제니 딜런 전 연준 의장은 2분기 GDP가 최소 30% 감소하고 또 실업률은 최소 12%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정부와 의회는 1조 달러가 넘는 4차 부양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물 경기 악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 사이에서 오늘 미증시 역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2에서 3%가량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황 분석과 함께 선물 매매 전략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영웅과 함께하는 화요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하방인데 지금 뭐 시장은 상방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본전이나 수익이 좀 됐으면 이제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과 현재 상황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제가 눈을 얘기하는 관망 또는 현금 보유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 해설위원과 제가 또한 우리 금융형이 함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 시간 그래도 전략들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외환형 트레이더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이외에도 혹시 외환형 트레이더님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뭐 서울경제 사이트에서랑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단타랑 추세 매매를 하는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주가가 저번 주에 저는 이제 관망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단타적으로 좀 상승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승 이야기한 이후에 조금 상승하다 다시 빠지고 이제 빠질 것 같은데 또 다시 올라가고 이 정신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기간에도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FOMC 뭐 회의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좀 유가 관련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변동성 큰 시장인데 그래도 저희가 전략 잘 세워드릴 테니까 오늘 두 영웅님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 차장님 하루 안 나오셨다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랑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계속 이대로 갔으면 하는 네. 생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많으니까 저희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은 골드가 다시 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3%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7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2.7% 상승합니다. 8,24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2%가량 상승입니다. 26.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38% 하락입니다. 1,6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1%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093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올려 세우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다시 그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가 오늘 장중에 1,74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1,700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파악할까요? 네, 지금 증시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로지 코로나 뉴스죠, 지금은.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이 아무 필요 없었다. 그냥 코로나만 완화되면 모든 게 해결됐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연준의 그런 정책이 있었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더 적절할 것 같고 지금 유럽도 조금 완화세를 보이고 있고 네. 미국도 조금 근데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뉴욕 지금 확진자 막 증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며칠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벌써 안정세 오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러는 거 조금 성급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좋죠. 그것 네.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고 사실 너무 지금 저희가 지쳐 있잖아요. 하루 그쵸. 종일 코로나가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언론에서는 계속 실업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은 아마 시장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호재를 갈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뉴스만 또 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이렇게 조금이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호재가 약간이라도 나온다면은 증시는 크게 반등을 보일 듯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니까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사실 수그러들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은 조금의 호재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외신들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오늘은 과연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을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센터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우존스 지수가 3.17% 상승해서 23,3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75% 올라서 2,73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2.3% 올라서 8,0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도 최고치가 7%대까지 급등을 보였다고 제가 봤는데 오늘도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증시 강세론자인 야데니가 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4분기쯤부터 증시가 회복하는 것에 베팅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위에 떠 있는 속보를 보시면 이 주택 모기지와 관련해서 요청이 2,000%가 넘었다,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아마 주택 쪽 대출 이야기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소 1조 달러, 약 1,220조 원이 넘는 추가 부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추가적으로 2조 달러 부양책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 제한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마 상원과 하원이 1조 달러 선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동의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펠로시 의장이 2조 달러 슈퍼 부양책 다음 부양책을 논의를 하면서 최소 1조 달러는 더 필요하다. 1,200달러 현금 지급은 부족하다라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개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양안 평소 앙숙처럼 지내던 상원과 하원이 모처럼 같은 의견을 딛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이렇게 하원에서도 동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합의가 아마 좀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안에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현금 지급 조치가 전망될 예정이고요. 미 정부 역시 이번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시 채권 발행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어떤 슈퍼 부양책이 나올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또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지원책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일명 PPP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을 사들이면서 중소기업들은 또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연준이 이 PPP라는 기구를 따로 설립을 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PP라는 기구가 중소기업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용도다라고 연준이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대출을 늘려라 라고 했는데 은행 측에서 아직 우리는 좀 자세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면서 뒷걸음질을 쳤었죠.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해달라고 줄을 막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좀 꺼려 하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 긴급 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급여를 지원해 줄 것이고요. 이 자금은 연준이 이번에 설립한 PPP를 통해서 간접 대출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 시장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번 주에는 연준이 은행권의 규제 완화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줘라 이런 뜻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연준이 은행에 규제 완화까지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들을 심폐소생에 성공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이탈리아 이 코로나 확산이 진정이 되면서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고 또 오늘도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감을 잠시 달랬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건데요. 일단 공포지수를 보시면 지금 2% 빠져서 4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가 82.69%였으니까 지금 절반 가까이 이 공포지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빅스 지수도 그렇고 또 3대 지수도 저번 달 저점보다 20% 이상 급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시가 반등 추세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 운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투심 회복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지가 된다? 이거는 아직 너무 빠른 평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미국과 유럽 쪽의 확산 상황이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빅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럽과 미국 시장의 코로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도 함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외신 챙겨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내일 모레 9일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감산 합의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 전략가가 솔직히 말해서 유가가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렇게 유가 전면전을 펼치는 게 자본시장 접근이 막힌 미국 원유 업체에 양국이 모두 은근히 타격을 입히려는 것 같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지금 이 US E&P가 US에 이 원유를 생산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겉으로는 유가 전쟁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국 모두 미국의 원유 업체들의 타격을 입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지금 이 사우디 러시아 유가 전쟁 때문에 미국 셰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파산 신청도 나왔고요. 또 핵심 경영진도 해고를 당하면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그래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져도 미국 에너지 산업 쪽에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원유가 올라줄진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유가가 60달러 선에서 너무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미국 원유 업체들이 이미 받은 타격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유가가 올라줄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가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 지금 유가가 감산 합의를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1,500만 배럴을 최대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타격 때문에 3,000만 배럴 정도가 원유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감산 합의가 유가 전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모신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스튜디오 꽉 채워서 영웅 두 분 모셨죠. 외환영웅님, 금융영웅님, 그리고 준 차장님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들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과 함께 바로 저희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지수가 크게 좀 반등을 해줬고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는 S&P 전일 대비해서 2%가량 올려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709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금융영웅 트레이더만 매수 의견을 주셨네요. 먼저 한번 매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S&P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려왔을 때 다시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움직임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앞에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점. 그래서 뭐 2주간 1,000만 명이 이제 실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생산활동이 일시정지가 된 거지 이제 뭐 예전처럼 안 좋은 게 막 계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진다면 이게 좀 되게 안 좋게 진행되겠지만 지금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좀 저는 S&P를 워낙 관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왔을 때 좀 매수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하고 5분봉 했을 때 이제 2,650.70까지 내려왔을 때 좀 매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00.75선이 깨지면 좀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00.75까지 이제 뭐 그 위에서는 좀 이제 상방으로 보시고 그때 깨지면 하방으로 보시는 전략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영웅님 오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지금 고용시장의 불안이 좀 2주째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정부에서는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신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650.70선에서 매수, 눌림 시에 매수하는 전략 주셨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면 2,500.75선 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매도 전략 한번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융영웅이 계획에 그 매수로 얘기한 거고요.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해외 선물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번 주 죄송합니다. 저번 주 얘기했던 거를 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좀 일주일치를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좀 차트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큰 추세를 보고 대응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분명
2602.25에서 2598.50에서 지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 지금 시간 23시 16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1시간 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추세로는 빠졌습니다. 그죠? 추세로 빠지는 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뭐 유튜브나 그 서울경제 방송에서 하니까는 오셔서 들어보시고요. 어찌됐든 빠졌을 때 제가 분명 뭘 했냐면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매도 치실 분들은 2718.75에서 매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분명 30분에서 1시간 사이 매수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저항선은 2718.75.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오늘 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2718.75를 얘기했을 때 우리 회원님들께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부근에서 매도가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죠. 추세 매매를 저항을 매도치기 해서 저번 주 화요일부터 저 사람 외환용 신동환이 매도치라는 가격이 언제 어느 오늘 왔습니다. 그죠? 오늘 2718.75를 이쪽 20일까지 돌파했었습니다. 이때 거의 한 40틱에서 50틱이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매도 치신 분들이 좀 뭐 욕심을 냈다면은 청산을 못했으면 손절은 나갔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무슨 자리다? 2718.75자리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자리, 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자리 2718.75에서요. 조금 더 길게 잡으면은 2727.25까지 2718.75에서부터 2727.25에 오면은 올라올 때 매도 전략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부터 30분 또는 1시간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두 시간까지는 매도로 올라올 때보다 매도 전략 그리고 우리 뭐 금융용인 긴 추세는 그쪽에서 매수를 잠시 해도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부터 주식시장 전폭락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며칠 전에도 우리 주식회원들 또한 지인들이 전화와서 어떻게 주식을 팔아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주식을 한 20년 해본 결과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손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오신 분들이 대략 5% 손실 또는 본절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 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본전만 왔으면 팔고 싶다 했는데 막상 본전이 왔습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거울커니 하면서 수익이다 하면서 안 팔게 되면은 다시 떨어질 때는 이제 팔 기회가 놓칩니다. 그래서 볼 때 오늘은 끝났겠죠. 그럼 내일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났거나 또는 본전 근처가 왔을 때 또는 5% 정도 손실 났을 때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고 좀 당분간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도 편하고 요즘 코로나사 때문에 힘든데 그냥 주식도 안 보고 편히 계시고 서울경제TV만 시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매도 의견을 일단 주셨는데 2718.75선 여기까지 좀 반등을 해줄 때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매도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는 2727.25선 여기에서 반등했을 때 또다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도 오늘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저점 대비로 하면은 벌써 한 10일 동안에 한 30% 이상 급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한 번쯤 좀 눌러주는 게 있어야지 조금 더 건강한 또 상승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매도를 든 건데 사실 지금 약 이틀 어제 오늘만 해도 거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가 오른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네. 어제 급등을 했고 지금도 한 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거를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긴 너무 성급한데 그쵸. 지금 조금 언론에서 조금 너무 호재성 뉴스가 조금 좀 고프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일찍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사실 좋은 뉴스도 뭐 많긴 많습니다. 뭐 유럽 쪽도 확진자가 많이 줄긴 줄었고 네. 중국도 뭐 이제 중국은 이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네네. 올해가 딱 좀 상징성이 있는 게 올해가 이제 공산당 이제 창립한 것도 딱 100년째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13차 5개년 계획이 네네네. 딱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올해 끝나면서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 이렇게 지금 증시가 조금 많이 안 좋고 이제 뭐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많이 급감할 거다 이런 이런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투자 발표를 벌써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1,100조 해서 2021년부터 해서 26년까지 이제 4차 산업 위주의 이제 인프라 쪽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인프라 투자가 증시를 좀 이렇게 올리는데 큰 도움, 가장 큰 호재예요. 어떻게 보면 인프라 쪽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런 유동성 정책보다도 인프라 쪽이 실질적인 경기를 살리면서 증시를 살리는 가장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쪽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인데 뭐 이거 이렇게 호재를 제외하고는 조금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뭐 저희 요즘 막 폴른 엔젤이라고 해서 네, 막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리플 B 등급짜리가 이제 바로 아래 단계 이제 투기 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에서 살 수 있는 게 이제 투자 등급이잖아요. 네. 그 투자 등급의 가장 밑단대가 이제 트리플 B 등급이고 네네. 근데 이 트리플 B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예요. 근데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비 시장이나 이런 게 마비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경우는 최소 이 50%의 트리플 B 등급에서 한 5% 정도는 이제 그 연준의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연준이 매입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 정크본드로 이제 가게 네,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이힐드 뭐 폴른 엔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채도 이제 이건 회사채 얘기였고 이제 CP 쪽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네. CP도 사실 금리가 아직 리만 브라더스 사태만큼 높아요.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금리 같은 경우는 확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차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 또 MBS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주택 매매라든지 그런 지표 같은 거는 2월 달까지는 상당히 좋아서 사실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 리만 때와 비교해서 은행권도 무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하지도 않았고 구조화 상품을 복잡하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안정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지금 실업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대출 이자를 페이를 못 하니까 이게 코로나가 그러니까 모든 게 코로나에 달린 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 사태가 계속되면은 결국 이 MBS 쪽도 계속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이게 또 파산 쪽으로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코로나의 진정 여부를 뭐 항상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코로나 진정 지금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근데 사실 실업자가 좀 급증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도 또 바로 또 또 나오죠. 이틀 뒤에 또 나와서 그것도 많이 두려워하실 텐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쵸. 나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번 기회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나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언론에서 뉴스를 접하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시 막 청산하시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네네.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막 이렇게 확대 막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실업률 자체도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는데 또 2008년 그때와 다른 게 그때는 아예 회사 자체가 파산을 하고 이게 뭐 계속 파산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예 진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영구 실업이죠. 영구 실직.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의 권고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잠시 휴업 상태고 일도 이렇게 퇴직됐다기보다는 그냥 잠시 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시적인 이 사태가 좀 그렇죠. 진정이 될 그렇죠. 이 때까지.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언제든지 다시 또 근무 이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막 뭐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뭐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매수 쪽을 들고 싶은데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반등을 했기 네. 때문에 급반등에 대한 피로가 분명히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단 약간 눌려줄 때를 기다렸다가 뭐 매수를 들어가시든지 하는 게 좋지 지금 성급히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네,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차장님은 이제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뉴스에 너무 좀 비관적이게 되기도 했다가 혹은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조금은 뉴스 같은 것도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바로 크루드 오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G20의 에너지 장관들의 온라인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제 감산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런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미국의 감산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펙 플러스와 미국 간에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26.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가량 좀 올라온 상황이고 큰 뭐 등락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오일은 전부 다 관망이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누구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될지 지금 외환형 트레이더부터. 예,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시황을 얘기할 거고요. 네. 제가 차트로 좀 더 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 주에도 분명 이제 30분에 1시간 사이에 매도 자리 21.07, 20.73에서 82 쪽에서 이제 매도해서 치신 분들은 한 30분, 1시간 동안은 수익이 났겠죠. 이쪽 자리에서. 그러나 여기를 보통 제가 말씀드린 저항선 또는 지지선이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지지선이 뚫리면은 이제 내려가면은 다시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거를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랑 제가 보는 가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30분에서 1시간,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동안은 하방으로 매도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던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돌파는 거의 안 합니다. 한번 돌파하고 내려올 때 이때가 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돌파하고 내려오는 2차 저항선이 이제 또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이제서는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번 주에는, 보다시피, 지금, 26.87에서 26.97 사이가 지금, 저항선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올 때는 매도를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25.81 이쪽은 내려올 때는 매수 자리 그러니까 위랑 아래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하고 지나서 이제 발표들이 많다 보니 발표 전에 요동을 안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횡보, 웨이트라는 건 관망도 괜찮고 내가 박스권 매매. 저는 사실 횡보 매매보다 저는 추세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베팅을 하는 거고 횡보 매매에서는 저는 손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횡보 매매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전 그 박스권 매매를 하시고 추세 매매 성향인 분들은 관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웨이트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형 트레이더 일단 관람 의견 주셨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전략을 주신다면 일단 오늘은 좀 박스권에서 매매를 해보시라.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25.81선 저점에서 매수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좀 고점에서는 26.87에서 26.97선에서 이 저항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박스권 매매까지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전략도 확인할게요. 예. 오일 같은 경우엔 지금 오펙 플러스로 인해 좀 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자체로 횡보고 그다음에 내일 5시 반에 API 원유 재고 발표, 그다음에 EI 원유 재고 발표 밤 11시 30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
이때 움직임 보고 그때 진입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진입하시기보다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일봉으로 보면 저번 주 거의 19에서 20달러 선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26달러, 600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짧게 봤을 때 저는 3분봉에서 5분봉 했을 때 26.81에서 그 다음에 26.86 올라왔을 때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고 그때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23.62가 깨지면은 좀 계속적인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매매하실 때는 내일 11시 반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는 일단 내일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죠. API 원유 재고 그리고 내일 밤 11시 반에는 EIA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셨다가 발표 이후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26.81선 여기서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23.62달러 선을 이탈을 한다면 아예 매도 쪽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 차장님은 오일 어떻게 보세요? 네, 오일은 저는 지금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들어가는 거를 조금 자제하셨으면 무조건 좋겠는데. 반대. 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관망.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아래 어느 곳으로든 지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고객 중에 한 분도 맞아요. 지금 저희 처음에 이제 30% 하락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40 몇 불에서 네네. 그 30불 그때까지 갔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진짜 돈을 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허탈하고 되게 뭔가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또 엄청 많이 물려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기분이 풀렸는데 그렇듯이 지금 너무 아무리 잘하는 분이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위아래로 슈팅이기 때문에 뭐 일순간에 진짜 맞아요. 이 손실이 몇 프로가 날 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자제하길 권해드리고 지금 그리고 내일도 그렇고 내일 사실 원유 재고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원유 재고는 이미 뭐 늘어날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상황에서는, 네.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산 합의잖아요. 네. 근데 감산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 사우디, 러시아 둘 다 지금 미국 쪽이 감산을 해야지만 하겠다는 맞아요. 식으로 거의 의견이 좁혀졌거든요. 근데 계속 미국 측에서는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쵸. 예, 이렇게 뭐 합의해서 감산은 일단 뭐 반독점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럴 식으로 때는 꼭 자율시장.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어느 한쪽에서는 뭐 정부 차원이나 주 이런 차원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게 또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쪽이든 이제 감산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계속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약간 계속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의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아마 원유 가격이 뭐 급등을 하다가도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듯한 모습이고 내일 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 쪽이 이렇게 쉽게 감산을 할 리도 없을 것 같고 미국 대형 업체들 뭐 엑손이나 쉐브론 같은 업체들은 합의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얘네들은 재정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가 안 돼서 쓰러질 기업들이 쓰러지면 자기들이 그 기업들 인수하거나 합병해서 네네. 더 튼튼하고 나중에 더 저유가에도 건들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안 할 거예요. 지금의 조금 어려움을 참으면 조금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쪽의 감산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서 내일 뭐 이렇게 급상승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듯해서 저는 일단 관망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오펙 플러스와 미국 이 국가들의 이 감산 합의가 가장 좀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감산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감산을 한다고 해도 뭐 하루에 1,000만 배럴 가량은 유가가 반등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 매 시간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오늘 네, 차트를 앞에 봤을 때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하나씩 배워가면 나중에 다 도움 되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시 보는 용도,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조지표부터 볼 텐데요. 네, 먼저 이격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격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왜 사용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격도는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회귀하고 또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의 주의점, 이격도 수치는 상대적입니다. 뭐 곱하기 100을 해서 이거 퍼센트라서 이게 좀 절대적인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격도 수치만으로 진입하시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랑 이용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공식 여기 보이면 주가를 이제 N일의 이동평균 지수에서 이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렇게 뭐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HTS에 적용하시면 알아서 다 뜹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20일, 그 다음에 60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00 이상일 때는 이제 매도 관점을 보시고 100 미만일 땐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또 이제 파생해서 뭐 상승 추세랑 하강 추세, 그 다음에 횡보 추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이상이랑 100 미만일 때만 좀 그때 참고하시고 다른 보조 지표랑 이용해서 이거 매수 관점이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네,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막 110, 여기 110, 그 다음에 밑으로 막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때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매도로 보셔야겠죠. 10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걸 100을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빨간색이고 60일 이평선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여기서 크로스 되죠. 그럴 때 여기서도 같이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그다음에 밑에 이동평균선 사이에 나온 게 이격도니까 이 퍼센트 옆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보조지표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지표 중에 저번 주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랑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비슷한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연구 기관 같은 게 미국 미시간 대학교고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는 현재와 미래의 금융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의 변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이제 좀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 이상일 땐 소비가 확장, 100 미만일 땐 소비가 위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40%는 기존에 했던 이제 설문 조사했던 분들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60%는 새로운 인원을 해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가 70%가 이제 미국 GDP 70%가 소비자 지출로 이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비 지표랑 그 다음에 확정 지표 이 두 개를 한 달에 2번 발표하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경영 트레이더 오늘은 이격도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좀 이 시간에 잘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 활용해서 이 부분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 들어가기 전에 외신센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속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이 어제부터 지금 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줬는데요. 일단 아까 외신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시채권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전문가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월타임, 전쟁 때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채권도 영어로는 월 본드죠.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 백악관이 본드를 발행을 한다면 코로나 본드라고 명명 지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이 코로나 본드 발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며 만기 수익률이 어떻든 지금은 팬데믹에 맞서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번 사태 때문에 코로나
코로나 본드가 또 미국에서 발행이 되면 다른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또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이 또 다른 말을 추가적으로 1시간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를 4주에서 8주 안에 다시 활성화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에 미국 경제를 다시 열고 싶다, 다시 재개방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좀 급증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재개방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폐쇄 조치를 좀 점점 줄여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 폐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 행사 그리고 상점 폐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중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도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줄여나가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가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이번 감산 합의가 9일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G20 국가들이 거의 모두 만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미디어가 이번 회의 참석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이 세 나라를 포함해서 브라질과 노르웨이,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감산 합의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벌써 감산 쪽에 손을 든 국가들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서 유가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 상품 함께 살펴볼게요. 자, 골드가 오늘 장중에 1,742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1,69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다 나왔네요. 관망 그리고 매수, 매도 의견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매수. 네. 네, 매수 주셨어요. 다시 올라갈까요? 네네. 지금 매수를 들긴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제가 볼 땐 1,700이 아주 강한 심리적 저항선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1,700 넘으면은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쭉 빠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1,700이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되 네. 또 1,700이 깨지고 1,600, 90 정도가 내려오면 또 손절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높게 1,695 이 정도로 해서 손절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계속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안전자산 측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유동성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인플레 해지 수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계속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고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시 코로나의 공포로 인한 극심한 이런 하락장은 아니어도 네. 이렇게 조정장은 계속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을 대비해서라도 골드는 매수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네, 매수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 매수 의견 확인해 봤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매도 전략 주셨잖아요. 네, 매도 한번 예. 들어볼게요. 네, 일봉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1,576선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7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에 준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언제든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3분봉, 5분봉으로 이제 볼 텐데요. 이제 3분봉으로 했을 때, 5분봉을 볼게요. 5분봉을 했을 때 지금 1700.7 라인까지 왔을 때 여길 저도 저항선으로 보고 올라왔을 때 매도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고요. 그 다음에 10분봉으로 봤을 때 1708.8 여기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1차 저항선, 두 번째 건 2차 저항선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단타 자리, 그다음에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2차 저항선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반등해졌을 때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707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08.8선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관망 의견 들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한 1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다시피 이 연두색과 빨간색 사이에서 지금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제가 며칠 동안 좀 생각하고요. 밑에 가격은 1672.5선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위에서는 1710.1에서 매도 전략으로 위아래에서만 매매를 해주시거나 아까 말씀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관망, 횡보 박스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위아래에서 매수 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환영웅 트레이더 전략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 전략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 외환영웅 검색하시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은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